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혁신 중에 혁신으로 꼽히는 제품인데요. 이젠 전기 트럭 양산까지 나서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디지털투데이는 테슬라 주식이 전기 트레일러 트럭인 테슬라 세미 개발을 거의 완료하고 곧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폭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트위터를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디젤 엔진이 아닌 순수한 충전식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트레일러 트럭 테슬라 세미는 지난 2017년 11월 그 존재가 발표된 후 3년간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두 차례 출시 일정을 연기한 후 2021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테슬라 세미는 모델 3에 들어가는 전기모터 4개와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강력한 모터와 낮은 공기저항 디자인으로 제로백, 즉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달하는 시간이 스포츠카 수준인 5초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완충 시 최대 주행거리는 약 800km로 서울, 부산 간 왕복이 가능한 수준인데요. 최대 운송 중량은 기존 트레일러 트럭과 동일한 36톤입니다. 테슬라 세미가 곧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테슬라 주가는 급등해 $1,000 고지를 넘었는데요. 하루 전 $940에 머무르던 테슬라 주가는 8.97% 상승해 $1,025.5에 마감됐습니다. 시가총액은 $1,9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토요타의 시가총액 약 $1,820억 달러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자동차 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인 GM과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를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시가총액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였죠. 무용론부터 재정 낭비라는 부정적 시각까지 이뤘지만 결국 집행이 됐었는데요. 중앙일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았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평균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신학기 특수가 실종된 대학가와 관광객 유동인구,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된 상권의 매출은 여전히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네요. 전국 66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각종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와 중앙일보가 함께 서울 시내 425개 동 주요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은 5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97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가게에서 100개를 팔았다면 올해에는 평균적으로 97개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5째 주부터 2월 넷째 주까지 전년 대비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주춤해진 3월부터 서서히 감소세가 완화되더니 연휴가 이어지고 긴급 재난금이 풀린 5월부터 회복세가 가팔라졌습니다. 매출 회복을 견인한 곳은 이른바 동네 상권입니다. 은평구 증산동, 성북구 장위동 석관동, 강서구 염창동,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가락동 마천동 등은 5월 마지막 주 1.2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즉 지난해보다 매출이 20% 이상 늘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29개 동은 코로나19 발생 약 4달이 지나도 지난해 매출의 90%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크게 대학가, 관광상권, 환승역, 시니어 거리로 분류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인 셈이죠. 지난해 61%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청파동 이가의 숙명여대를 비롯해 서교동인 홍익대, 화양동인 건국대 등 대학 캠퍼스 주변 11개 동의 타격이 두드려집니다. 학사 일정이 취소 연기되면서 3월 신학기부터 상권은 초토화됐고 각종 행사와 모임까지 사라지며 지금까지 장사를 망치고 있다네요.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명동을 비롯해 인사동 거리 인근, 공연 예술의 메카로 꼽히는 대학로 주변, 젊은 층이 모임 장소로 선호하는 상수동, 동교동, 관철동 등 11개 동도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외국인과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 흔히 관광상권으로 분류되는 곳이죠. 특히 이태원동은 매출이 전년도의 30% 수준으로 빈사 상태나 다름없다고 하네요. 5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는 서울시 425개 동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이태원 클럽과 주점을 다녀간 뒤로 이태원 상권 유동 인구가 크게 줄어든 여파입니다.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발사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조선일보는 스페이스 X가 오는 7월 한국군 전용 통신 위성 아나시스 2호를 발사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아나시스 2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한국군은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지 시각 11일 항공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 플라이트 나우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나시스 2호 발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달 30일 이곳에서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네요. 지난 8일 프랑스 에어버스사 공장에서 제작돼 케네디 우주센터로 운송된 아나시스 2호는 펠컨 9 로켓에 실려 내달 발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관련 소식을 전하는 테슬라리티는 아나시스 2호의 발사 예정일은 7월 둘째 주로 잠정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약 35,400km 높이 적도 상공에서 자체 추진 시스템을 이용해 정지 궤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스페이스 플라이트 나우는 전했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과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맺은 절충교역에 의해 제작됐는데요. 절충교역은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의 기술 이전 등의 반대 부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국군은 차세대 전투기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택했고 로키드 마틴은 이에 군 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그 뒤 에어버스와 군 통신위성 제조를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에어버스는 자사 통신위성 유로스타 E3000을 기반으로 아나시스 2호를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나시스 2호의 자세한 성능과 재원은 미공개 상태입니다. 백종원과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협업으로 탄생한 오동통면 만남의 광장 한정판이 지난 주말 동안 4만 개가 팔렸다는 소식이 있었죠. 더 팩트는 백종원과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협업으로 화제를 모은 오동통면 만남의 광장 한정판이 초기 물량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식 출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뚜기에 따르면 오동통면 만남의 광장 한정판은 지난 주말 동안 오뚜기 공식 온라인몰에서 4만 개가 팔렸다는데요. 해당 제품은 지난 4일 SBS 예능 프로그램 만남의 광장 방송 말미에 공개된 예고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백종원은 완도 다시마 2년치 재고 2,000톤이 그대로 쌓여 있다며 라면 회사에서만 다시마를 한 장씩 더 넣어줘도 엄청날 텐데 생각난 김에 한번 해보자라고 함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함 회장은 우리가 다시마 들어간 제품이 있는데 2장씩 정도를 넣으면 훨씬 깊은 맛이 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후 다시마 2개를 넣은 오동통면이 출시됐고 오뚜기는 다시마 1개 아쉬워하던 날은 이제 안녕. 오늘부턴 매일이 럭키데이. 봉지를 깠는데 다시마가 2개. 우와 오늘 복권 사야지 라고 광고하며 발빠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한정판 제품을 계기로 오뚜기는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2005년 출시된 오동통면은 그간 굵은 면발로 라면 시장에서 38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농심의 너구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너구리는 매출액 683억 4,600만 원을 기록하며 라면 시장에서 5위에 올랐으나 오동통면은 순위권 바뀐 기타 분류에 포함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백종원 효과로 시장 판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앞서 백종원은 감자 가격이 폭락하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강원도 강릉 못난이 감자를 구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정 부회장이 수락한 후 이마트 매장과 SSG닷컴을 통해 판매하자 이틀 만에 30톤이 모두 팔렸다네요. 이어 지난 4월에도 정 부회장은 백종원의 부탁으로 해남 못난이 왕고구마 450톤을 구매해 이마트와 SSG닷컴에 팔았고 이 또한 완판됐습니다. 이마트의 고구마 매출도 전년 대비 218.7% 올랐다네요. 오뚜기와 백종원의 두 번째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감이 높은데요. 백종원은 지난 3월 오뚜기 진 비빔면 광고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백종원을 모델로 내세운 진 비빔면은 출시 2달 만에 판매량 2천만 개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네요.
오뚜기는 분위기 상승세에 맞춰 할인 등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다시마 판매 촉진은 물론 오동통면을 대중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손석희 전 JTBC 사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적잖은데요. 이를 둘러싸고 각 언론들의 보도도 다각적입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SBS의 손석희 동승자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로 자칭했던 MBC가 11일 SBS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MBC가 허위사실을 적시했지만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SBS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SBS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SBS 8시 뉴스가 지난해 1월 내보냈던 손석희 JTBC 사장 동승자 의혹 보도를 페이크 뉴스로 비판한 MBC 시사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보도와 관련해 SBS가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손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사이에 폭행과 취업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당시 김 씨는 손 사장이 2017년 차량 접촉 사고 이후 뺑소니를 쳤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손 사장을 취재했는데 자신이 손 사장의 채용 제안 회유를 거부하자 손 사장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7일 손 사장에게 교통사고 뺑소니 의혹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뺑소니 논란과 관련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는 손 사장이 여성 동승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손 사장이 접촉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SBS 8시 뉴스는 지난해 1월 손 사장과 접촉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 A씨와의 전화통화 파일을 공개했고 접촉사고 정황, 동승자 탑승 논란, 손 시장이 사건 핵심 관계자 A씨에게 전화 건 이유 등 쟁점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SBS가 공개한 두 사람 통화에서 A씨는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걸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3개월 뒤인 지난해 4월 SBS가 A씨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고 비판하며 사건 본질을 무시한 선정적 보도의 사례로 SBS를 꼽았습니다. MBC는 SBS 보도 화면에 페이크라는 자막을 삽입해 보도했는데요. 이 같은 MBC 보도는 SBS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SBS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1일 MBC 보도와 관련해 SBS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거나 손 사장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주했다고 보도한 적 없는데도 보도한 것처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MBC 보도 이후 SBS가 보도로 반박했지만 자사 매체를 통한 반박만으로는 충분한 정정보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MBC 매체를 통해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